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 내용, 그리고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심층 진단을 하고 반도체 관련주의 업체별 차별화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장열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악재 가운데서 선방했다는 평가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실적 표면적으로 실적 넘버 자체는 좀 하향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맞춰진 기대 정도는 맞췄기 때문에 14조 이 정도 14조 초반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뭐 실적 넘버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모든 부문별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요. 그거는 7월 말에 컨퍼런스 콜 할 때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가 그래도 선방을 아직까지는 했고요.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우려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2분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괜찮았고 휴대폰이나 TV는 뭐 예상했던 정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아주 키 포인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에는 그래도 선방을 했지만 이제 문제는 하반기 아닙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게요. 이제 우리 6월 달 초하고 지금 7월 초하고 상전 벽해 같은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경기 침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불과 6월 상반기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초하고 6월 하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PC, 그다음에 휴대폰, 데이터 센터 이렇게 반도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생각을 하겠죠. 7월 달부터 어떻게 가격 내고를 하고 물량을 내고 할까. 그런데 PC하고 스마트폰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5월 달, 6월 달부터 잘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 수요는 둔화 조짐이 확실히 보였고요. 다만 데이터 센터 우리가 B2B 비즈니스인데 여기는 좀 머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수요를 땡겨갈 수 있는데 경기가 불안하니까 조금 가격을 좀 내고를 확실히 좀 자기 위주로 해볼까, 재고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휴대폰하고 TV나 이런 쪽 PC 쪽은 3분기에도 2분기 말에 보였던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고. 단 중요한 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의 한 70% 초반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3분기부터 얼마나 버틸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은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재고를 가져가면서 가격 내고 할 때 야, 이런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 난 안 받을래라고 좀 거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3분기 실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반도체 3위 업체가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아주 안 좋게 줬어요. 걔는 6, 7, 8월 달 안 줬는데 걔네는 반도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똑같은 얘기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 내고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재고가 3분기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버텨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는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상으로는 버티다 비수기로 접어드는 4분기에 가서 가격 내고하고 재고 올라가고 4분기에 가격을 확 내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3분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이 그렇게 버텨준다면 뭐 휴대폰은 내려가고 TV는 뭐 원자재 올라간 게 조금 둔화되고 OLED는 괜찮고 하면은 2분기보다 조금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면 한 14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네. 그런데 작년 3분기가 워낙 높아요. 3분기가 15조 한 8, 9천 나왔을걸요. 그러니까 14조 이렇게 2분기, 3분기 비슷하면은 YOY 전년 동기로는 한 10%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선방이다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버티다 4, 4분기 때 어닝이 14조가 아니고 13조 뭐 그 이하로 나오면은 작년 4, 4분기가 13조니까 아주 험악한 숫자가 나올 소지가 있는 그 두려움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많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익은 내려갈 수 있지만 3분기는 오히려 버틸 수 있다. 근데 버텨도 작년 동기보다는 한 10% 빠진다. 이 정도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그 정도까지 누리스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워낙 안 좋다 하니까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한 상태고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이 지금 공포감보다는 좀 안도감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3분기는 잘 버틸 수 있으나 4분기에서도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네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2년 만에 D램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졌는데 3분기 D램 가격이 2분기 대비해서는 뭐 최고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는 네네.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DDR5도 지금 확연하게 좀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메모리 시장의 전망 그리고 향후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는 D램이 한 70, 80%고 낸드가 한 20, 30%니까 D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 3분기 한 5% 적어도 한 10% 빠진다고 모두 다 보고 있고요.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4분기도 비슷하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익은 반도체 때문에도 이익이 한 10% 정도는 빠지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내년도에 이익에 대한 전망이 되는 거죠. 내년 이익 전망이 어려운 것이 올해 가격이 5%, 10%, 5%, 10% 분기별로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재고를 얼마까지 잘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올 연말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만약 재고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재고가 지금 100인데 한 30% 올라갔다 갑시다 연말에. 근데 가격은 어떻게 버텨서 한 15%밖에 안 빠졌어. 그럼 내년에 암울해지는 거죠. 그럼 내년에 재고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해 대비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해보는 사람은 20, 30%는 빠진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흑자 30% 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흑자 나던 것이 혹시 한 분기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적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가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바닥을 쳤을 때의 주가가 내년 어느 순간 하반까지 안 가고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잘못하면 재고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가격 하락을 덤팽이를 받아서 적자가 일시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받은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주가였고 지금은 왜 그럼 주가 반등했느냐 지금 기존의 예측이 이거 지금 반등한 거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 적자가 엄청 날 때 있었는데 앵커님 잘 모르시겠는데 한 분기에 한 4천억, 5천억 있었거든요. 그때는 업체가 열 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 말도 안 되는 가격 안 받겠다. 재고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뭐죠? 삼성도 그러고 하이닉스도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할 때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면은 그걸 듣는 PC나 데이터 센터나 그 서버 업체들도 가격 내고에 무자비하게 못 나오니 설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그게 적자갈 정도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응, 방어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동시에 이번 주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분기별로 5%, 10% 빠진다. 근데 그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고가 어떻게 늘어나느냐를 봐야지 내년도 어닝에 대한 예측이 가늠해지는데 그거는 몇 개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지금 5에서 10%씩 분기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분기별로 5에서 10%씩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기업별로 재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게 이후에 어닝에 대한 그 평가가 나타나는데 이미 시장은 우려를 해서 적자가 한 분기 정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를 해서 선반영을 한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고 지금은 가격 전략에서 그래도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 경쟁력에 대한 우위, 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좀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3나노 반도체 소재를 좀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현재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뭐 경쟁력 어느 정도나 좀 버텨갈 수 있을까요? 확실히 먼 2등이죠. 확실히 영어로는 먼 2등. 영어로는 distant second라는데 네. second인데 far distant second예요. 이게 영어에서 죄송한데 한참 뒤떨어진 2등은 1등이 잘못하지 않으나 영안에 썰어붙지 못합니다. 영원히 2등. 영어는 아니고 상당히 오래 걸린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거나 회사에서 목표하는 것만큼 그 갭을 좁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꾸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에서 1등이잖아요. 네. 그거 한 번 1등 하고 나서 지금 20, 30년 가거든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1등이 그 파운드리 TSMC가
걔네가 TSMC 파운드리만 한 게 걔네가 87년에 세워졌거든요. 우리는 그때 D램을 89년부터인가 87년부터 삼성전자가 1등 했을 거예요. 네. 예, 그게 그래서 20몇 년인데 TSMC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걔네 파운드리만. 그래서 마켓 시어가 53%인가 삼성전자가 17%잖아요. 네. 1등하고 2등하고 격차 이렇게 나는 것이 D램하고 낸데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따라가기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네.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이재용 부회장에서 몇 년째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요 시간 너무 설익었다 우리가. 다만 이번에 3나노 그 6월 말에 그 원래 하기로 한 상반기 중에 개발해서 생산하겠다 한 거는 발표하신 거는 잘한 건데 문제는 발표한 거하고 적절한 고객을 확보해서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거하고는 시차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3나노 해가지고 뭐 마켓시어가 17%에서 20%, 30% 올라가서 삼성전자 주가를 이걸로 인해서 한 단계 올라간다? 그거는 당분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통 포캐스트하는 6개월 정도에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거는 차치해 넣어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제 예측이 틀리려면은 3나노 개발했잖아요. 네. 일드가 보통 시장에 많이 나오는 30%다, 40%다. 삼성은 컨펌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메이저 그 설계 전문 업체의 오더를 받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메이저 설계 업체가 아니고 6월 말에 발표할 때는 중국의 어떤 그 주문자 반도체 업체의 수주를 받아서 시작한다 이런 정도인데 의미를 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더 큰 그런 업체들한테 오더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 정황이 오늘 깊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TSMC가 다 잡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TSMC가 뭔가 실수를 크게 해야지 그 갭을 빨리 좁혀지는 건데 그거 3, 4년, 5년 내에 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해나가고 쌓이는 게 필요한 거죠. 제가 감히 얘기한다면 한 10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 4, 5년 했으니까 한 5년은 더 걸린다라고 일단 보고요. TSMC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D램하고 낸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그 격차를 사실 한참 뒤떨어진 2등이기 때문에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뭐 메이저 반도체 설계 업체의 수주 획득이 된다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삼성전자의 그 2분기 세부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성적표는 부진할 것으로 좀 각오를 해야 할까요? 폴더블 폰은 그냥 돈 조금 가격 더 빠지면은 사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사는 건 다릅니다만은 그런 거 들면 더 젊은 분들은 솔깃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죠. 반응이 그렇죠. 좋죠. 예, 더 작아지고 세련돼 보이고. 그렇죠. 덜 무거워지고 배터리도 가면 맞춰 나가는데, 그러니까 올해 또 작년보다 매출을 뭐 한 2배 이상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갤럭시 S 시리즈 뭐 이런 거는 이 하이엔드에서 그 애플한테 계속 뒤지는 양상이에요. 애플 소식이 너무 좋은 거 들어오면은 애플이 고급 하이엔드에서 계속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우리가 애플이건 삼성이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1위인데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 못 하잖아요. 중국 시장에서는요. 샤오미 비보 이런 업체 하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제 하이엔드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나라인데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네. 그러면 24개월 만에 살 거를 다음 6개월 뒤에 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뭐 휴대폰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연초에는 뭐 한 5% 정도 뭐 성장할 걸 봤으면 지금 마이너스 5%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10%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정도가 지금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거 같고 마켓은 삼성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이미 전분기보다도 한 17% 정도 출하량이 줄었거든요. 3분기는 아까 폴더폰 신제품이 나오니까 8월부터 좀 메워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의미 있게 어떤 그 숫자가 바뀌는 거는 경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다녀오면서 글로벌 행보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M&A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좀 하반기에 좀 반전의 카드로 작용할 여지는 그게 없을까요?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2년 전부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뭐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NXP 그런 회사들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그쪽 회사들도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도가 있었다면은 검토는 했는데 그러면 의외로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컨대는 연말 내년도 1분기 이 사이에 나오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네. 그 시기가 가장 실적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뭐 지금보다도 그때 확 터지면 좋겠는데 희망인 거고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나오면 베스트죠. 그래서 검토는 했던 것 같은데 결단의 이슈인지 아니면 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좀 많이 재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차량 산업 사업에 대해서 우리 LG 그룹은 좀 더 커미티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이 그런 측면에 얼마 전에 기사도 삼성 SDI 뭐 다른 계열사 나왔던 하던데 거기에 조율하면서 삼성전자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큰 차원의 빅픽처를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주가도 빠졌으니까 기회는 더 완숙됐다고 보는데 결단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먼 얘기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M&A 같은 경우에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 2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검토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라에 그렇죠. 대한 우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그 실적에 조금 대한 뭐 약간 적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게끔 그쯤에 나와주면 또 주가를 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저기 예전에 이재용 그 선체 저기 갑자기 이건희 회장님 그 돌아가신 그분이 있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좀 상상력을 가지고도 그 회장이나 그 매니지먼트가 뭔가 추진하려면은 뭐 정부가 다른 거 도와주는 거 없거든요. 좀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나선 지가 본격화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단도리하고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위 환경이 좀 필요한데 지금 환경이 조금 녹록지 않은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정도 좀 아쉽죠. 그 정도 잘 풀어주면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면 하는데 더 이상의 디테일하게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이라던가 그 국내의 좀 분위기 같은 경우도 많이 그 수장의 결단에 좀 미치긴 그렇죠. 하겠죠, 영향을. 당연하죠. 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 넘어가기 전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뭐 3나노를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 TSMC와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가 삼성전자의 수율 때문에 고객을 좀 뺏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수율이 안 좋았던 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게 설계단의 이슈였냐 아니면 파운드리 생산할 때 아직 그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냐는 것이 완전히 밝히지 않았는데 조금 생산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춰 나가는데 생산단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뭐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갇혀서 다시 어스아스 엔지니어 하려면은 3개월, 6개월, 거의 반년 이상 걸립니다.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게 언제였나요? 한 3월 전후 한참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려면 제가 반도체 회사에 근무 옛날에 했습니다만 한 6개월 이상은 가을, 그렇죠? 겨울.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을, 겨울 넘어갈 때가 가장 실적도 안 좋고 뭐 할 때 수율도 개선되고 희망컨대는 M&A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런 걸 눈치를 많이 챈 외국인이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된다면은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을 이제 지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올라오는 속도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일 때 그걸로 이제 돌아간다, 금리 올린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바닥은 됐어요. 이제 올라가는 속도만 남아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건이 9월, 12월 연말 연초에 있기를 바라는데 네. 제가 확률적으로 그럼 맨날 그 페드에서 금리 인상 올릴 때 75냐, 52%, 30%냐, 60%냐 다음 주에 일어나면 다시 70%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오늘 나고 네. 또 그러니까. 근데 희망은 갔는데 뭐 그거를 확 반영해서 목표 주가로 보면 다시 9만 원 가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걸 제해 놓고라도 바닥은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안 팔았다면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올라가는 걸 좀 이따 다시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네, 목표 뭐 주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라던가 뭐 수율 문제라던가 M&A의 뭐 지연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됐다. 네, 바닥은 지금 지났어요. 바닥은 지났다. 네. 다만 올라가는 속도는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로 가서 이제 반도체 업황 우려로 SK 하이닉스도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성장성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2분기가 원래는 한 4조 1,000 초반까지 가다가
조금 내려왔어요. 4조 뭐 이렇게 뭐 실제 4조가 나올지 3조 7천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3조 후반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게 뭐 조금 더 나온다 해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저 다른 거는 순수하게 메모리 앱차잖아요. 파운드리도 없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3분기 어떻게 빠지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에서 10% 빠지면 삼성전 하이닉스 어닝은 3분기는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2분기는 한 3조 후반 또는 4조, 3분기는 그보다 낮은 3조 중후반, 4분기는 그 가격 내고에 따라 갖고 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YOY로 내년도에 한 20% 정도 빠질 수 있다. 아마 지금은 컨센서스는 좀 빠지는 5% 10% 정도일 텐데 20, 30% 15에서 20% 빠진다면 삼성 하이닉스는 20에서 40% 빠질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9만 원 깨졌을 때가 한번 빠지면 반도체 가격이 뭐 한 3개월 빠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리 옆으로 가다가 툭 빠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가 YOY로 한 30%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적자가 한 번 날 수 있다. 그러면 적자가 한 번 난다고 가정하고 적자가 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죠? 삼성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멈출 수도 있어요. 투자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액션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지가 질문했어요. 얼마나 할 건데? 얼마나 줄일 건데? 그럼 내가 왜 가르쳐주니? 그 우리 커스터머 보고 있는데 뭐 진행되는 거니까 다음에 얘기할게 이러고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삼성하이닉스 똑같은 얘기하면 돼요. 7월 말에. 그럼 실제 가서 얼마 줄일지 나중에. 그러면 투자가 반도체 사용하는 업체들은 반도체 가격을 내리고 싶은데 뭐 이러다가 갑자기 내년 하반기 못 받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갖게끔 만드는 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재고 전략하고 업체가 세 명밖에 없으니까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 그게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과거 같은 패턴 반도체 일이 빠지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돼서 한 6개월 가면요.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게 분명한데 실제는 아주 얕게 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잡고 삼성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YOY 30%면 북밸류가 얼마냐? 한 주당 적자 났을 착각하는 거 그것이 한 9만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면은 한 0.8배 정도 0.9배 사이니까 그것이 9만 원 초반 정도가 되는 거고 최악의 심리가 안 좋을 때 9만 원 가는 건데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발생됐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다시 9만 원 밑으로 가는 거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가 탄력성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까 삼성전자 이익의 72% 정도가 2분기 기준으로 D램 반도체인데 거기 비메모리 조금 있고 D램만 반도체 낸데하고 하면 한 6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게 100%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60하고 100이니까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는 환율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또 동학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급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죠.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하이닉스가 5% 10% 올라갔다가 5% 10% 빠질 때 삼성전자는 그거 반 정도로 올라가 내리락 한다고 보시면 대충 되겠죠. 이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SK 하이닉스는 100%니까 이 업황이 조금 턴을 하는 듯한 흐름을 보일 때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좀 계속 보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좀 소부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이 부진하면서도 그래도 상반기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네네, 계속해서 그렇죠. 주가의 탄력이 좀 좋았는데 이제는 함께 꺾여서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사업 환경은 지금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할지 그래도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성장성은 그래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는 업체가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요. 그 포켓 자기가 커버하는 게 한 50개 있잖아요. 근데 아까 상점 100회 6월 첫째 주에 미국이 금리 여쭤서 그 다음 주에 확 폭락하고 제가 6월 13일 날 올해 그 커스피에 대한 예측을 2,300으로 그전에 2,400보다가 낮췄거든요. 6월 13일 날. 그러면서 제가 리포트 쓴 게 삼성전자의 바닥은 57,000원이다. 그게 리즈너블한 거. 만약에 닥터 둠 시나리오 하면 5만 초반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57,000원 바닥이라는데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그 정도 빠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그 6월 초에서 중순 가잖아요. 그런 대책 없이 전공종 장비 업체는 그냥 빠집니다. 왜? 아까 지금 우리가 지난 주말에나 마이크론이 얘기한 거, 그 아까 반도체가 빠지고 수요가 빠지니까 재고 전략하고 투자를 보유하거나 투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투자가들이 영특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올 거라는 거를 그 미국에서 그렇게 경기가 침체된다는 시나리오가 6월 1일에서 6월 14, 15일 한방이 갈 때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로바로 행동하는 거죠. 예측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그냥 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공종 장비는 그냥 더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빠질 때는 20%, 30%,
40%도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까지가 적당한지는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3개월, 6개월 뒤에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근데 그런 인디케이션을 마이크론 주듯이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6월 상반기에 했을 수 있잖아요. 네. 밝혀진 게 지난주 말이고 지난주 밝혔을 때 겁이 나서 던진 거는 그게 바닥인 거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거니까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삼성전자 임팩트가 있으면 하이닉스는 좀 더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더 커요. 그래서 30-40% 빠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졌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월 말에 반도체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류하거나 재고를 가져갈지 그런 게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뭐 전공정 장비 가장 중요한 장비잖아요. 그 투자에 대해서는 가늠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반등하더라도 거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주가에 못 사시잖아요. 눈기가 없거나 아니면 하시면 다른 장비 업체는 지금 사면 안 돼요. 나중에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 갑자기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외부 환경에서 금리를 75bp가 아니고 뭐 100bp, 1% 올린다 합시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그 다음에 핵무기를 터뜨렸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근데 불과 3개월 전에는 이런 전쟁이 이렇게 일지 몰랐고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재고라든지 전략 가지고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주식을 못 산다면 지금 북밸류 0.9배에서 1배인데 어떻게 장비 업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덥석 들어가겠어요. 그건 진짜 트레이딩의 스킬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들도 결국은 반등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전공종보다는 후공종이에요. 앞전자, 뒤전자. 네. 앞에서는 웨이퍼하는 거고 뒤에서는 어셈블리하고 패키징하는 업체는 그나마 영향을 더 덜게 받죠. 왜? 막 투자하는 건 전공정은 바로바로 영향을 받지만 후공정은 다 된 제품을 패키징하는 거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건 지금보다 3개월, 6개월 뒤니까 아마 3분기까지 영향 전혀 없을걸요. 근데 아마 반도체가 계속 빠지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도 바라볼 때, 즉 내년도 포캐스트 할 때는 글쎄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전공정만큼 임팩트 크지 않지만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부터 낙폭과대한 걸 좀 골라볼 시점은 되고 같은데 좀 분할해서 7월 말까지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후공정 장비를 하더라도요. 전공정은 추천 안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네, 그러면 후공정 장비에서 그 유망 기업으로 혹시 보시는 네, 기업이 제가 있으시면? 커버한 종목이 있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좀 뭐 6월 이렇게 되면서 많이 낙폭이 돼서 한데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하나투 아닙니다. 하나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니고요. 네, 하나 마이크론, 네네네. 하나마이크론 있고 SFP 반도체가 있습니다. SFF 반도체. SFP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삼성이 많은데 하나마이크론 주가는 하이닉스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물량을 향후 3년 동안에 뭐 연간 매출 최소한 8천억 1조 되는 매출을 주기로 했거든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미리 올랐다가 상당히 높은 데 버티다가 올해 6월 달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누가 던지기 시작하면 못 받고 하니까 쭉 빠져갖고 근데 어저께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어저께 그저께 리포트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삼성 하이닉스를 좀 골고루 가진 체계가 향후 2, 3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에서는 낙폭 과대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조금 올라가고. SF한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의 서버라든지 디램 쪽이 안 좋으면은 또 내려갈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마이크론, SF 반도체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공정 장비, 에칭이라든지 세정 장비 이런 앞쪽에 있는 장비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공정 업체는 수요 부진 그리고 투자 보류 등의 이슈로 바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바닥을 지금 모른다고 하셨고 그래도 후공정 장비 업체는 조금 영향을 덜 받으니까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볼 여력이 있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미세 공정화가 어쨌든 되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EUV 장비나 AMD 같은 그런 전공정 쪽에서의 장비는 아예 뭐 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EUV 장비는 ASM이라는 그 네덜란드 회사가 네네. 받아갖고 삼성전자 최공조, 최첨단의 3나노건, 뭐 D램에서도 14나노 이런 데 쓰는 건데 일단 그 EUV 장비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것도 늦었고, 그건 TSM 맞죠. TSM에서는 좀 유리하죠. 삼성 하이닉스가 얼마나 불리한지 모르지만 마이크론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 공정이 늦게 들어오는 장비, 노광 장비, EUV가 늦게 들어오는 거는 아이러니하게요. 삼성 하이닉스의 그 커스터머하고 가격 내고 할 때 유리합니다.
우리 장비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생산을 그래도 많이 못해. 아이러니하게 삼성 하이닉스 좋은 거고 이런 장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덧붙인 부대적인 다른 장비, 전공 장비를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공전 장비 업체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장비가 우리도 다 뭐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건데 반도체 만드는 이 장비가 안 들어왔는데 저 장비 들어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그쪽에 안 들어오는 거는 우리 전공전 장비 이를 해서 뭐 말씀드린 그런 원익 IPC나 뭐 기타 등등 네, 업체들은 그거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다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번 꼬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제 생각은 올해까지 내내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을 좀 잃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근심에 좀 쌓여 있으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국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하락시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요 외국인 수급도 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쯤에서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나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다 건드리면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자기가 사고 나서는 한 10%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안 발생하거든요. 사고 나서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사면은 다른 장비나 IT 주식은 아무것도 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카카오라든지 2차전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슷한 그룹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는다는 전제를 깔아야지 다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루에 3%, 2%,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잃었기 때문에 하루에 3%, 2%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있는 제품 물량이 있으면 나눠서 해야 돼요. 세 번이 아니고 한 10번, 20번 나눠서 사야 된다는 개념을 해야 되니까 좀 참을성과 끈기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투자 전략은 철저한 분할 매수, 네. 참을성과 끈기로 모아가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황 그리고 수요 둔화에 맞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도체주 대응해 주시면 잘 좋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서 콕톡으로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장열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상승장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